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망치가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 소리는 단순한 고치기 작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가슴 속에 스며드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의 리듬이었다. 친구의 형, 태우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까? 지우는 22, 서울의 한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캠퍼스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책 속 세상에 사는 소년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았다. 그의 삶은 친구 민석과 함께하는 일상이 전부였다. 민석은 지훈의 소꿉친구로 항상 웃음꽃을 피우는 녀석이었다. 그날 민석의 전화가 왔다. 야, 지훈아, 우리 집 울타리 좀 고쳐줄래? 형이 부탁했어. 나 바빠서 못 가. 지훈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오래된 한옥 스타일의 집으로 울타리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울타리 앞에 서자 태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석의 형, 28의 태우.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으로 단단한 체격과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였다. 고마워, 지훈아. 민석이한테 들었어. 내가 이런 일에 익숙하다고. 태우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 무언가 스쳤다. 지훈은 망치를 들고 나무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쿵, 쿵 리듬이 점점 빨라지며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그런데 태우의 시선이 느껴졌다. 단순한 감사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뜨거운 무언가였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이 시선이 이렇게 가슴을 파고드는 걸까? 그날 이후 지훈의 일상이 미묘하게 변했다. 민석과 어울릴 때마다 태우의 모습이 스쳤다. 태우는 집에서 쉬는 날이면 현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훈을 불렀다. 지훈아, 또 와줄래? 이번엔 정원풀 좀 뽑아줄래? 지훈은 웃으며 응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혼란이 피어올랐다. 태우의 시선은 매번 그를 꿰뚫었다. 대화는 사소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긴장감이 맴돌았다. 너 대학 생활 어때? 여자친구는 태우의 질문에 지훈은 어색하게 웃었다. 아직 없어요. 공부가 바빠서.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지훈의 입술을 스치듯 머물렀다. 시간이 흘렀다. 여름이 깊어지며 서울의 더위가 사람들을 지치게 했다. 지훈은 태우의 집을 자주 찾게 되었다. 울타리 고치는 일은 핑계였다. 그들은 정원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태우는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나 어렸을 때부터 뭔가 달라. 민석처럼 박지 않아.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림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자신도 그랬다. 어렸을 때부터 느껴온 그 다름. 남자아이들이 축구를 하며 웃을 때 지훈은 혼자 그림을 그리며 상상의 친구를 만들었다. 그 친구는 항상 부드러운 눈빛의 남자였다. 어느 비 오는 밤, 민석이 해외여행을 떠난 후였다. 태우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와줄래? 집이 너무 조용해. 지훈은 우산을 들고 달려갔다. 문을 열자 태우의 얼굴이 창백했다. 미안,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었어. 그들은 거실에 앉아 소주를 따랐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배경이 되었다. 태우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나 남자를 좋아해. 어렸을 때부터. 하지만 한국에서 이런 건 숨겨야 해. 가족, 친구들 모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자신도 그랬다. 형, 저도요. 저도 남자예요. 좋아하는 게. 그 순간 공기가 멈췄다. 태우의 손이 지훈의 손을 스쳤다. 떨림이 전해졌다. 그것은 고백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고백은 고통의 문을 열었다. 다음 날 지훈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마주했다. 이게 정말 나인가? 태우 형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한국에서 LGBT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사는 존재였다.
지훈의 어머니는 좋은 집안 딸 만나서 결혼해라고 말하곤 했다. 태우도 마찬가지였다. 민석은 형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비밀을 공유하며 가까워졌지만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서울거리를 물들일 때 그들의 만남은 더 잦아졌다. 태우는 지훈을 데리고 한강으로 갔다. 여기서 바람 쐬자 그들은 벤치에 앉아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한 커플이 수근거렸다. 저 남자들. 이상하네. 태우의 손이 굳었다. 지훈은 속으로 울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그날 밤 태우는 지훈을 안으며 속삭였다. 포기하지 마. 나랑 같이 버텨보자. 겨울이 다가오며 갈등이 고조되었다. 민석이 돌아와 그들의 비밀을 눈치챘다. 야, 지훈아. 형이랑 무슨 일 있어? 형이 요즘 이상해. 지훈은 당황했다. 태우는 민석에게 털어놓았다. 민석아, 형이 동성애자야. 지훈이랑 좋아해. 민석의 반응은 충격이었다. 뭐? 형, 미쳤어. 지훈이는 내 친구잖아. 집안은 소란스러워졌다. 어머니가 알게 되자 눈물이 흘렀다. 태우야, 왜? 우리 집안 망신이야. 태우는 고통스러워했다. 지훈은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태우의 전화가 왔다. 지훈아, 가지마.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 봄이 오는 계절, 그들은 헤어질 뻔했다. 지훈은 학교를 쉬고 혼자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 앞에서 그는 울었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아픈가. 하지만 태우의 편지가 왔다. 지훈아, 내가 없으면 나 못 살아. 우리 천천히 가자. 세상이 변할 때까지. 그 편지는 지훈의 마음을 녹였다. 돌아온 지훈은 태우를 안았다. 형, 사랑해요. 시간이 흘러 여름이 다시 왔다. 울타리는 완전히 고쳐졌다. 그들은 함께 서서 웃었다. 민석은 용서를 구했다. 미안, 형 지훈아. 나 무지했어. 가족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어머니는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벽을 뚫고 피어났다. 지훈은 문학소설을 썼다. 태우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제 그 시선은 이상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였다. 울타리처럼 그들은 서로를 지켰다. 영원히.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망치가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 소리는 단순한 고치기 작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가슴 속에 스며드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의 리듬이었다. 친구의 형, 태우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까? 지훈은 22, 서울의 한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의 일상은 캠퍼스와 작은 원룸 아파트 사이를 오가는 반복이었다. 문학을 전공한 그는 책 속에서만 자유로움을 느꼈다. 현실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숨기고 살았다. 소꿉친구 민석은 그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민석은 항상 밝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었다. 그날 아침 민석의 메시지가 왔다. 지훈아, 오늘 우리 집 좀 와. 형이 울타리 고쳐달라고 난리야. 나 출장 가서 못해 제발. 지훈은 웃으며 답했다. 알았어. 가볼게. 몇 시에? 민석의 집은 서울 강남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다. 오래된 2층 주택으로 정원은 울타리가 무너져 반쯤 열려 있었다. 지훈은 도구 상자를 들고 도착했다. 문을 열자 태우가 나왔다. 민석의 형, 태우. 28살의 그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에 짧은 머리와 단정한 수염이 잘 어울렸다. 지훈이구나. 민석이한테 들었어. 고마워. 울타리가 바람에 망가져서 태우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 금방 고칠게요. 그들은 정원으로 갔다. 지훈은 망치를 들고
나무 판자를 고정하기 시작했다. 쿵, 쿵 땀이 흘렀다. 태우는 옆에 서서 지켜봤다. 너 이런 일 잘하네. 대학생치고 지우는 웃었다. 아버지 따라 배웠어요. 어렸을 때 대화는 가벼웠다. 하지만 태우의 시선이 이상했다. 지훈의 손동작을 따라가는 눈빛, 그 안에 숨겨진 호기심. 지훈은 무의식적으로 등을 돌렸다. 왜 이렇게 느껴지지? 작업이 끝날 무렵 태우가 물을 건넸다. 지어. 더운데 손이 스쳤다.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이 뛰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거울을 봤다. 태우 형. 그는 어렸을 때부터 느껴온 그 감정을 떠올렸다.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그는 항상 조금 달랐다. 축구 대신 책을 들고 친구들의 장난에 웃지 않고, 그 다름은 고등학교 때 깨달았다. 반 남학생에게 끌리는 자신을. 하지만 그는 숨겼다. 한국에서 그런 건 약함이었다. 태우의 시선은 그 숨겨진 부분을 건드렸다. 다음 날 민석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고마워, 지훈아. 형이 엄청 좋아하던데. 지훈은 웃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저녁에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다. 태우는 지훈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다. 대학은 어때? 꿈은 뭐야? 지훈은 작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라고 답했다. 태우의 눈이 빛났다. 좋아. 내 이야기 듣고 싶네. 민석은 웃었다. 형, 갑자기 왜 그래? 지훈이 놀리지 마. 그 후로 지훈은 태우의 집을 자주 찾았다. 울타리 고치는 일이 끝났지만 핑계는 많았다. 정원 가꾸기, 차 고치기. 태우는 항상 기다렸다. 지훈아, 와서 밥 먹자.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태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하셔. 민석은 잘했지만 나는 항상 실수만. 건설 일 시작한 건 그 때문이야. 뭔가 단단한 걸 만들고 싶었어. 지훈은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책으로 도망치고 태우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너처럼 젊은 애가 왜 그런 생각을 해? 여름 비가 내리던 날 민석이 또 여행을 갔다. 태우의 전화가 왔다. 지훈아, 집에 와. 혼자 심심해. 지훈은 갔다. 그들은 베란다에 앉아 비를 봤다. 태우가 소주를 따랐다. 마셔. 오늘은 이야기할 게 많아. 술기운에 태우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나 평범하지 않아. 남자 좋아해. 숨기고 살았어. 가족 때문에. 지훈의 눈이 커졌다. 형 저도요. 공기가 무거워졌다. 태우의 손이 지훈의 어깨에 올랐다. 정말 그 밤 그들은 처음으로 안겼다. 떨림이 사랑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안기는 고통의 씨앗이었다. 다음 날 지훈은 후회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게 맞아? 민석이 알면 태우도 마찬가지였다. 미안, 지훈아. 내가 너무 서둘렀어. 그들은 거리를 두려 했다. 하지만 마음은 멀어지지 않았다. 지훈의 일기에는 태우의 이름이 가득 찼다. 그 시선, 왜 잊히지 않아? 시간이 흘렀다. 8월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을 때 지훈과 태우의 만남은 조심스러워졌다. 그들은 메시지로 대화를 이어갔다. 오늘 현장 어땠어? 피곤해. 너 공부는? 사소한 말 속에 숨겨진 그리움. 지훈은 캠퍼스에서 강의를 들으며 태우를 생각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태우의 눈빛만 떠올랐다. 이 감정 어떻게 해야 해? 그는 도서관에서 LGBT 관련 책을 빌렸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라는 제목의 책 페이지마다 공감이 밀려왔다. 숨김의 삶, 고립의 고통. 지훈은 울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했다. 태우는 현장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동료들의 농담이 신경 쓰였다. 태우야, 여친 생겼어. 요즘 표정 밝아. 그는 웃으며 넘겼다. 아니, 그냥 일에 집중해. 하지만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지훈의 사진을 봤다. 핸드폰에 저장한 울타리 고칠 때 찍은 셀카.
지훈아, 내가 나를 바꾸네. 태우는 어렸을 때부터 느껴온 외로움을 떠올렸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에게 고백했다가 버림받은 기억, 아버지의 남자답게 살아라는 말, 그 모든 게 태우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단단함을 녹였다. 어느 주말 그들은 다시 만났다. 태우의 집, 민석이 없는 날 영화 볼까? 태우가 제안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로맨틱 코미디를 봤다. 화면 속 커플의 키스가 나오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태우가 리모컨을 껐다. 지훈아, 우리 진짜로 해볼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형, 무서워요. 세상이 우리를 용납할까? 태우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천천히. 그 후 그들의 데이트가 시작되었다. 한강 공원에서 산책, 카페에서 커피. 하지만 항상 조심스러웠다. 손을 잡는 건 사람 없는 곳에서만. 한 번은 공원 벤치에서 태우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봤다. 저놈들 중얼거림이 들렸다. 지훈은 몸을 떼었다. 형, 그만. 태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미안. 내가 생각이 없었어.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울었다. 사랑이 왜 이렇게 아픈가? 민석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지훈아, 요즘 형 집 자주 가? 무슨 일 있어? 지훈은 아니, 그냥 도와주고 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민석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태우는 민석에게 숨겼다. 민석아, 형 친구 좀 사귀었어. 그게 다야. 민석은 웃었다. 좋네. 형도 외로웠잖아. 9월, 가을 바람이 불었다. 지훈의 생일이었다. 태우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작은 레스토랑, 창가 테이블. 생일 축하해. 지훈아. 케이크에 촛불이 켜졌다. 지훈은 행복했다. 형, 고마워. 이런 날 형과 함께라니.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에 대해. 나 작가 되면 우리 이야기 쓸게. 세상에 알리자. 태우는 웃었다. 좋아. 하지만 아직은 우리만의 비밀로.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나온 그들은 길거리에서 키스했다. 순간의 충동.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다음 날 태우의 동료가 메시지를 보냈다. 야, 이거 내가 아니야. SNS에 돌고 있어. 사진은 블러리했지만 태우의 얼굴이 분명했다. 태우는 패닉에 빠졌다. 지훈아, 어떻게 해? 회사에 알려지면. 지훈은 형, 진정해. 삭제하자고 위로했다. 하지만 두려움은 커졌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었다. 지훈은 학교 상담실을 찾았다. 상담사 선생님은 자신을 사랑하세요.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지훈은 힘을 얻었다. 태우에게 전화했다. 형, 만나요. 도망치지 말아요. 그들은 다시 만났다. 태우의 집, 비가 내리는 밤. 미안, 지훈아. 내가 약해. 지훈은 아니요. 형 강해요. 우리 함께 강해져요. 라고 말했다. 그날 그들은 더 깊이 안겼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 사랑이 단단해졌다. 10월, 단풍이 서울을 붉게 물들였다. 지훈과 태우의 관계는 안정되었지만 외부의 압력이 다가왔다. 민석이 사진을 봤다. SNS에서 우연히 이게 형이야. 지훈이랑 민석은 충격에 빠졌다. 집으로 달려가 태우를 추궁했다. 형, 설명해. 지훈이는 내 친구잖아. 태우는 고개를 숙였다. 민석아, 미안. 형이 지훈이를 사랑해. 남자지만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랑? 그게 무슨 소리야? 형 미쳤어. 우리 집안, 이웃들 다 뭐라고 할까? 민석은 지훈에게 전화했다. 야, 너랑 형이 뭐야? 배신자. 지훈은 울었다. 민석아,
미안. 하지만 진짜야. 사랑이야. 민석은 우리 우정 끝났어 라고 끊었다. 지우는 무너졌다. 태우가 달려왔다. 지훈아, 괜찮아? 민석이 이해할 거야. 하지만 민석은 집을 나갔다.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다.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 태우야, 왜 이런 짓을 해? 어머니의 눈물은 태우의 가슴을 찔렀다. 엄마,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숨길 수 없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라고 말했다. 태우는 짐을 쌌다. 지우는 태우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갔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살았다. 형, 여기서 지내요. 내가 버틸게.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시선이 따랐다. 태우는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상사가 개인사 정리해. 현장 분위기 깨져 라고 했다. 지우는 학교에서 소문을 들었다. 저의 동성애자래 친구들이 피했다. 지훈의 내심은 갈기갈기 찢겼다. 왜 우리는 죄인처럼 살아야 해? 11월, 추운 겨울이 다가왔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였다. 어서 오세요. 여기선 자유롭게 이야기하세요. 한 선배가 말했다. 태우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저 남자친구 지훈이에요 라고 소개했다. 박수가 터졌다.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형, 고마워. 그 모임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가족의 거부, 직장의 해고, 하지만 결국 찾은 사랑. 민석이 돌아왔다. 카페 앞에서 기다렸다. 형, 지훈아, 미안. 나 무지했어. 책 읽고 생각해봤어. 사랑이면 지지할게. 포옹이 이어졌다. 어머니도 연락했다. 태우야, 엄마 잘못했어. 만나자.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는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다. 태우는 아빠, 이해해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다. 사회적 갈등은 계속되었다. SNS에서 사진이 다시 퍼졌다. 악플이 쏟아졌다. 변태 새끼들. 한국 문화 망쳐. 태우는 무시해라고 했지만 지우는 상처받았다. 형, 나 포기할까봐. 태우는 안 돼. 우리 싸워야 해. 그들은 온라인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용납해주세요. 지지 댓글도 왔다. 힘내요. 당신들 덕에 용기 나요. 12월, 크리스마스. 그들은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봤다. 올해 고마웠어. 지훈아. 태우가 말했다. 지훈은 내년엔 더 나아질 거예요 라고 답했다. 눈이 내렸다. 그 눈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태우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로 태우는 무너졌다. 지훈아, 내가 너 망쳤어. 지훈은 아니요. 형 덕에 살았어요 라고 안심시켰다. 새해가 밝았다. 2026년 겨울의 추위가 그들의 결의를 시험했다. 태우는 새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프리랜서 건설 컨설턴트로. 이제 숨기지 않고 살자. 지훈은 동의했다. 학교에서 LGBT 클럽을 만들었다. 우리 목소리를 내어. 멤버들이 모였다. 처음엔 5명, 하지만 소문이 퍼지며 늘었다. 지훈은 클럽 회장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두려움 있었지만 사랑이 이겼어요. 태우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풀어요. 상담사와의 대화에서 그는 아버지의 기대에 짓눌린 자신을 봤다. 아빠, 용서해요. 이게 제 삶이에요. 편지를 보내자 아버지가 답했다. 태우야, 아빠도 변할게. 만나자. 가족 식사에서 아버지는 미안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말했다. 눈물이 흘렀다. 민석은 형,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지훈의 내심도 변했다. 문학 수업에서 그는 에세이를 썼다. 숨겨진 사랑의 울타리. 교수님이 칭찬했다.
깊이가 있어. 출판 고려해 지우는 태우와 함께 책을 구상했다. 우리 이야기 세상에 알리자 그들은 밤새워 쓰고 수정했다. 태우의 건설 지식, 지훈의 문학적 감수성. 책 제목, 망치질 속의 시선. 봄이 왔다. 3월, 벚꽃이 피었다.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 앞에서 태우가 무릎 꿇었다. 지훈아, 나랑 결혼해.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약속. 지훈은 울며 네라고 했다. 반지가 교환되었다. 제주 바람이 그들의 약속을 증명했다. 하지만 시련은 다시 왔다. 책 집필 중 출판사에서 거부를 당했다. 민감한 주제라. 판매가 안 될 거예요. 지훈은 실망했다. 형, 포기할까? 태우는 아니. 독립출판하자. 그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SNS에 홍보, LGBT 이야기 지지해주세요. 반응은 뜨거웠다. 젊은이들, 비슷한 경험자들의 후원이 모였다. 책은 완성되었다. 200쪽 분량, 그들의 여정. 6월, 여름, 책이 발매되었다. 서점 행사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감동적이에요. 용기 주네요. 한 독자가 말했다. 저도 커밍아웃 했어요. 당신들 덕분에 지훈과 태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미디어 인터뷰도 왔다. 한국 사회 변하고 있어요. 태우가 말했다. 지훈은 사랑은 경계가 없어요 라고 덧붙였다. 가족의 지지도 완전해졌다. 어머니가 책을 읽고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아버지는 태우야, 아빠가 잘못했어. 이제 내 편이야. 민석은 책 홍보에 나섰다. 내 형과 친구의 이야기야. 읽어봐. 하지만 외부의 반발도 있었다. 보수단체에서 시위를 했다. 이런 책 금지, 언론에서 논란이 됐다. 태우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지훈아, 우리가 잘못한 걸까? 지훈은 아니요.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안고 버텼다. 밤하늘을 보며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7월, 더위가 절정에 달했다. 책의 성공으로 그들은 유명해졌다. TV 토크쇼 출연 요청이 왔다. LGBT 커플의 삶 특집. 스튜디오에 앉아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처음엔 울타리 고치기부터 시작됐어요. 형의 시선이 제 삶을 바꿨어요. 태우는 사랑은 용기예요. 한국에서 우리는 싸워야 해요. 시청률이 높았다. 하지만 후폭풍이 왔다. 태우의 과거 동료들이 연락했다. 배신자, 온라인 트롤링이 심해졌다. 죽어라. 지우는 학교에서 위협을 받았다. 익명의 편지, 너 같은 애, 캠퍼스에서 쫓아내. 지우는 두려워했다. 형, 그만둘까? 책도, 쇼도 태우는 안 돼.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태우 자신도 흔들렸다. 새 직장에서 이미지 문제로 계약이 취소되었다. 다시 실직이야. 태우는 술을 마셨다. 지훈이 발견했을 때 태우는 소파에 누워 울고 있었다. 지훈아,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 헤어지자. 그 말은 지훈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형, 왜? 우리 약속 잊었어? 싸움이 벌어졌다. 너 젊어.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처럼 늙은 놈 따라오지 마. 태우의 말에 지우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비가 쏟아지는 밤, 지우는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다. 끝인가? 이 사랑, 바람이 차가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석이었다. 지훈아, 형이 자해하려 해. 빨리 와. 지훈은 달려갔다. 태우의 집, 욕실에서 태우가 칼을 들고 있었다. 형, 지훈이 빼앗았다. 태우는 무너져 울었다. 미안. 두려웠어. 잃을 게 많아. 구급차가 왔다. 병원에서 의사가 위험한 상태예요. 정신과 상담 필수라고 했다. 지훈은 밤새 태우 곁을 지켰다. 형, 나 여기 있어. 절대 안 떠나. 회복 기간, 그들은 휴식을 취했다. 제주로 다시 갔다. 바다를 보며
태우가 말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너 없이 못 살아. 지훈은 우리 더 강해져요. 함께 그곳에서 그들은 상처를 치유했다. 태우는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았다. 우울증 초기예요. 사랑이 약이 될 거예요. 지훈은 매일 일기를 썼다. 태우 형의 아픔, 내 아픔. 하지만 희망이 있어. 돌아온 후 그들은 활동을 재개했다. 책 2판 발매, 강연 투어, 서울 프라이드 행사에 참석, 무지개 깃발 아래 수천 명이 모였다. 태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 모두 자유로워집니다. 함성이 터졌다. 지훈은 태우를 보며 자랑스러웠다. 형, 바뀌었어요. 하지만 가족의 위기도 왔다. 아버지가 병들었다. 심장 문제. 병원에서 아버지가 태우를 불렀다. 태우야, 아빠 후회 많아. 내 삶 존중할게. 지훈이도. 가족이야. 태우는 울었다. 아빠, 고마워. 아버지의 회복은 그들에게 선물이었다. 8월, 더위가 가시기 시작했다. 태우는 새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건설회사. 여기선 너처럼 사는 사람 많아. 지훈은 졸업을 앞두고 인턴십을 시작했다. 출판사에서 책 편집 보조. 내 이야기 더 쓰자. 삶이 안정되었다. 그들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은 이룸, 창가에 울타리 모형을 놓았다. 기념으로 웃으며. 지훈의 소설이 완성되었다. 울타리 너머의 시선, 태우와의 공동 저작. 출판사에서 승인.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서점 사인회에서 팬들이 줄을 섰다. 한 소년이 다가왔다. 형, 저도 같은데요. 용기 줬어요. 지훈은 안아주었다. 너도 할 수 있어. 태우는 멘토링을 시작했다. 젊은 LGBT 청년들을 만났다. 숨기지 마. 내 자리를 찾아. 그의 이야기는 뉴스에 나왔다. 전직 실직자, 사랑으로 일어섰다. 지훈은 자랑스러웠다. 형, 영웅이야. 9월, 결혼식. 법적이지 않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모인 작은 파티. 민석이 사회를 봤다. 오늘 두 영웅의 결합.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행복하세요. 그들은 서약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히 키스 후 박수가 터졌다. 가을, 지훈은 졸업했다. 작가 지훈의 시작, 태우는 내 꿈, 응원해. 그들은 여행을 다녔다. 부산, 경주, 역사 유적 앞에서 우리 역사도 만들자. 10월, 임신 소식. 아니, 상징적으로 지훈의 책이 상을 받았다. 문학상, 수상소감, 태우 형 덕분입니다. 사랑의 힘, 청중이 울었다. 하지만 작은 갈등도 있었다. 태우의 질투, 지훈의 팬들이 많아지자. 너 인기 많네. 지훈은 웃었다. 형만 사랑해. 대화로 풀었다. 신뢰가 핵심이야. 11월, 겨울 준비. 그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다. 작년엔 울었지. 올해는 웃자. 민석이 놀러왔다. 형제이자 친구. 최고야. 12월, 눈이 서울을 덮었다. 그들은 스키 여행을 갔다. 산 위에서 미래는 밝아. 태우가 말했다. 지훈은 내 형과 함께라면. 새해 2027. 태우는 회사 파트너가 되었다. 지훈은 두 번째 책을 썼다. 시간의 울타리, 판매량 10만 부. 인터뷰, 변화의 여정. 사회 변화도 보였다. LGBT 법안 논의. 그들은 청원에 서명. 목소리를 내어. 가족 모임. 아버지가 건강해졌다. 태우야, 손주. 입양 어때? 웃음이 터졌다. 봄, 제주 다시. 여기서 시작됐지. 약속 갱신. 여름, 프라이드 다시. 리더로 섰다. 가을, 지훈 임신? 아니, 입양 준비. 아이를 맞이할 꿈. 시간이 흘러 2030년. 그들은 결혼한 지 4년. 법이 변해. 진짜 결혼.
아이 하나 입양, 작은 집, 울타리 튼튼. 지훈의 책 시리즈 베스트셀러. 태우는 회사 사장. 사랑이 성공의 열쇠. 민석 결혼, 형 덕에 용기 냈어. 어머니, 자랑스러운 아들들. 한강 벤치, 손잡고. 그 시선, 아직도 이상해. 태우 웃음. 아니, 사랑이야. 울타리처럼 그들은 서로 지켰다. 세상에 희망을 주며 영원한 여정.